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국내외 주요 이슈들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먼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 계속 증시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정부가 이제 들었으면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30조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시장가의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대규모 추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에도 그만큼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 연속 지금 1조 원가량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선거 이후서부터는 지금 다 코스피는 9천억에서 1조, 그 다음에 코스닥도 1,000억 내외에 지금 순매수를 보일 만큼 외국인들이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여 계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간 이제 무역 회담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일 거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런던에서 개최가 되고요. 아마 내일까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양국 간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협상에 관련돼서 이제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양국, 특히 미국에서는 히토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만약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지금 전고점인 2,891포인트에 거의 근접한 2,855포인트 정도 어저께 끝났는데요. 아마 오늘 정도 되면 이 포인트를 다시 도전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2,900포인트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800이라는 숫자가 참 반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정책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모닝 관심주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섹터 살펴볼까요? 네, 지주사 쪽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상장, 그 다음에 대주주의 이제 지분 관리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평을 받고 있고요. 만약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주주들의 이러한 행태가 많이 좀 사라질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재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달에 한번 발의가 됐다가 정부의 거부권으로 일단 무산이 됐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제 재발이 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3월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소액 주주 이제 친화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런 이제 원칙이 거의 의무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제 감사 선임에 대해서 실질화를 위한 이제 집중 투표 의무제,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이제 상법의 핵심 내용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쪼개기 상장 제도에 대한 부분도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주사들 이런 이제 상법안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주사들의 이제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주주 지분에 비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런 지주사들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요 지주사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32%가 넘는 거고요. SK도 25% 가까이 되고, 뭐 두산, KCC, HDC 같은 경우도 17%가 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지배 구조가 재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 지주사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튼튼한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더 관심 사항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이제 쪼개기 상장이 좀 상당히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 현재 그 비상장 회사에 대한 기업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사들의 재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종목들이 어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관심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중에 LS 그룹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선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죠? 네, 그렇죠. 네. LS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계열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또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가온전선, 그 다음에 LS 인베니, 그 다음에 LS 마린, 뭐 LS 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도 좋게 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상장 회사들의 이제 실적에 대해서 재평가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상장 회사 중에서 이제 알짜 회사인 LS 전선, 그래서 LS LMN, LS MT닉 같은 이런 이제 상당히 이제 우량한 그런 이제 자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LS 전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정부의 이제 초고속 이제 고압 전력선과 관련된 독점적인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주목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모 회사에도 같이 재평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LS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15%가 될 만큼 상당히 높은 자사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이제 현실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을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분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측면에서 뭐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LS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했었는데 네. 이 지주사인 이 종목만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9만 원대에서 지금 18만 원까지 어제 고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주가 상황을 본다라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9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이유가 LS그룹 회장의 이제 발언 여파가 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뭐 회사 내용의 변화보다는 이런 발언 여파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거에 대한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만 원 선에서 아마 다시 추가적인 뭐 보유 여부를 할지 차익 실현을 할지는 그때 아마 다시 판단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주사 내에서 LS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쪽 살펴볼까요? 네, 뭐 삼성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 많으시죠. 네. 네, 삼성전자 쪽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제 정말 오랜만에 네. 6만 전자의 흐름을 그렇죠. 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쪽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들을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74일 만에 이제 장중에 6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뭐 장 초반에 6만 400원으로 시초가로 시작을 했지만 장 후반에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59,800원으로 끝났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들어 계속 지금 순매수를 하는데 한 7,6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5월 달에 1조 2천억을 이제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바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적으로 뭐 같은 이제 경쟁업체인 SK 하이닉스도 작년 7월 이후에 최고점을 기록을 네. 할 만큼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으로도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이제 첨단 산업의 이제 활성화를 이제 얘기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 대상에 대해서 지금은 뭐 단순히 뭐 세액 지원만 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이제 특별법에 담길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해외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정 부분이 국내에 다시 투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국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뭐 메이저 그러니까 제조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계속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었던 게 이제 AI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네. 좀 나오면서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곤 있는데 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의 투자에 대한 그런 HBM에 대한 계속 이제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납품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삼성전자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HBM3E D램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가 상당히 이제 임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HBM4에 들어가는 DDR5 D램의 일시 공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계속 이제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관련된 이런 이제 HBM에 대한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납품권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AI에 대한 투자가 증가가 되면 HBM D램뿐만 아니라 기업용 서버나 기업용 서버용 DDR 같은 경우도 같이 판매가 확대가 될 가능성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 실적 부분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가장 좀 아픈 그 손가락 중에 하나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1분기에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8.1%에서 7.7%로 0.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파운드리 부분이 계속 좀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파운드리 부분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닌텐도 콘솔 게임인 이제 스위치 2의 이제 핵심 칩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닌텐도 이제 스위치 2가 6월 5일 날 이제 공개가 됐는 판매가 시작을 했는데 발매 첫날 300만 대가 이제 판매가 됐고요. 내년 3월까지는 2천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뭐 이런 닌텐도 관련된 파운드리 매출이 한 12억 달러 이상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이제 뭐 블룸버그를 비롯한 이제 대표 해외 그러니까 기관들의 이제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이제 8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첨단 나노 공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에 따른 그런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이제 인식이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갤럭시 폴더폰이 이제 다음 달에 공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부분 칩이 이제 퀄컴 칩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시노스 2500 AP가 그러니까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이제 LSI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칩이 정상적으로 뭐 구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스템 사업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도 상당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제조되는 공정이 3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첨단 공정에 대한 그런 빅테크들의 관심사항이 커지면 그거에 대한 매출도 향후에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에도 약을 발라줄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만큼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양 반도체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그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활용한 장비를 이제 제작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반도체 공정이 첨단화되면서 레이저 장비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펜토처 레이저 기술이라는 이제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뭐 1000조분의 1초 동안 아주 이제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초정밀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에 대한 이제 연소현상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최근 들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 뭐 지금 애플의 이제 M5라는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도 이 장비를 지금 장착을 해서 칩을 생산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와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에도 지금 레이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최첨단 레이저 장비들의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올해 지금 1분기 실적도 지금 뭐 매출은 한 26%,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50% 증가할 만큼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대형 제조사들의 이런 발주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14만 원대에서 계속 좀 횡보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17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년의 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마지막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 벤처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벤처 투자와 같은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면서 뭐 40조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동안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퇴직연금에도 벤처 투자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의 벤처 출자를 지금보다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의 벤처 펀드와 관련돼서도 이제 세제 혜택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00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뭐 1% 정도만 돼도 4조 원 정도가 이제 벤처 투자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벤처 투자사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AI, 뭐 100조 투자도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AI에 대한 투자도 이런 벤처 투자를 활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벤처 캐피탈 업계의 이제 상위권의 이제 그런 투자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제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 누적 투자 금액이 한 2,600억을 넘어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투자한 기업을 보면 MPU 업체인 이제 리벨리온이나 하이퍼엑셀, 이건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CLX 기반의 이제 솔루션 업체인 엑시나, 그다음에 LMN 개발 업체인 XAI나 뭐 코히어, 뭐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칩 이제 설계 플랫폼 개발 업체인 이제 세미파이브 같은 업체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세미파이프 같은 경우는 뭐 올 하반기에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I 투자가 계속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 AI에 대한 육성 방안이 나오면 추가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1분기에는 좀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뭐 미국의 관세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벤처 투자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좀 벤처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고, 뭐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도 뭐 1분기에 전년 대비 뭐 영업 수익이 한
70%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특히 영업 손실도 14억으로 적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한 기업들은 이제 평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손 발생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반기 평가손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조금 증시가 호조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평가손은 평가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벤처에 대한 관련된 수익들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제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이런 이제 정부의 벤처 투자 확대에 이제 조금 이제 자극을 받아서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매수는 한 48만 주 보일 만큼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네,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좀 약간 음봉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벤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높았던 데가 2022년도에 11,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1,000원까지 못 올라간다라고 해도 10,000원 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의 관심 종목 살펴봤는데요. LS 20만 원 선까지 갈 수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17만 원 선, 미래에셋 벤처 투자 11,000원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뜨거운 햇볕이 들어오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